예, 10시 시황의 해설자들 코너입니다. 지수는 좀 올라가지만 또 위로는 제한돼 있습니다. 전략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NH투자증권 나무서비스부 박지훈 차장님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참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계속 그냥 어려운 구간들을 지났는데 오늘 주제 전략 보기 전에 기본적인 분위기부터 이제 조금 해볼 만한 시장 분위기가 된 건가요? 느낌만 살짝 좀. 네.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네. 어쨌든 뭐 크든 작든 예. 그 잡음들은 조금 제거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여전히 뭐 중국 쪽도 뭐 코로나가 딱 재확산이 된다라는 네. 얘기도 있고, 인플레 이슈 역시 아직도 남아 있죠. 하이퍼 인플레냐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 여러 가지 논란은 많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그래도 잡음들은 좀 거쳐졌다라는 측면에서 저번 주 시장 쭉 뭐 복귀하셨겠지만 예. 무엇보다 단기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한 리바운딩이 제법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해외 시장, 미국 시장도 그래요. 로블록스, 뭐 메타버스 게임, 뭐 코인베이스, 뭐 이항, 뭐 드론 업체죠. 그다음에 뭐 버진 갤럭틱, 뭐 바이오 ETF 다 4일째 강한 양봉을 좀 나타내고 있고,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호주만 하더라도 하락한 거에 한 절반치, 한 50%는 다 반등을 했던 모습이어서 오늘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강하진 않거든요. 그 말은 그렇죠. 뭐냐면 예. 아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너무 기술적 반등이 일차적인 어떤 목표 라인은 어느 정도 남아있는 부분이고, 물론 이번 주는 큰 이슈는 없지만 수요일, 목요일서부터는 다소 좀 약간 변동성이 나올 만한 어떤 국제주산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강도는 좀 저번 주보다 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은 조금씩 거치고 있지만 아직은 박 차장님도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시고요. 단기적으로 올라왔다. 그동안 떨어진 거 비하면 뭐 오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주제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핵심적으로 얘기하기 위한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낙폭과대를 얘기하셨잖아요. FOMC가 끝났고 우크라이나 문제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낙폭과대주인데 시장의 뷰 자체가 이번 주에 쭉 보니까 쭉 낙폭과대 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그 말씀 드렸는데 박 차장님은 낙폭과대에다가 플러스 낙폭과대 성장주라고 키워드를 달았기 때문에요. 왜 낙폭과대도 성장주를 봐야 되는가? 그 가운데서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입니까? 네. 일단 낙폭과대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성장주 개념을 좀 탑재한 이유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코스피 기업들의 1분기 성적표를 예상해 보면 그리 녹록지만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조한 성적표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안이 좀 필요했던 상황에서 또 낙폭과대 특히 가장 중요한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종목들이 나오잖아. 네이버, 카카오가 먼저 저번 주부터 수급이 좀 유입되면서 반등을 했고, 심지어 낙폭과대 게임주까지도 좀 동참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성장주 낙폭과대가 유리하다는 것을 시장에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조금 작은 종목단에서 보면 뭐 다날이라든지 오늘 좀 제법 세게 나오고 있는 CJ ENM이라든지 뭐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 또 게임 신작에 대한 스케줄링까지 탑재되어 있는 이런 종목군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진한 그런 흐름들이 K 주식들에서 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하나 더 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번 주에 제법 셌던 것들이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도 역시 낙폭과대 종목군에 해당되죠. 그런데 뭐 종목단에서 보면 첨보라든지 뭐 엔캠, 뭐 대주전자재료, 뭐 LNF 후성 이런 종목들이 계속 반등에 좀 시도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이 펀더멘탈의 구성에 대한 요목조목 항목들을 공부를 해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수익성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주요 광물 자원도 상승하는 흐름들이 여전히 아직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LFP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 매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국내 밸류체인 기업들에게는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찾고자 한 것이 중국의 MS가 좀 큰 회사들, 예를 들자면 범용 원재료를 소재를 납품하는 뭐 첨보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이유들이고요. 오늘 뭐 이제 뭐 8명 또
밤 11시, 11시까지 예. 뭐 다시 위드 코로나 근데 사실 좀 아쉽거든요. 시간을 좀 더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여전히 다시 또 이 오미크론에 대한 스트레스 또 좀 약간 위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좀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위드 코로나들에 대한 수혜주들의 확장세는 계속 지금 빠른 순환매가 좀 발휘가 되고 있거든요. 뭐 저번 주만 보더라도 피부 미용 업체들에 대한 매수세가 제법 들어왔다가 이제는 또 의료기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매우 빠른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어서 이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강력한 수출 데이터가 점증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특히 뭐 바텍이라든지 뭐 클래시스, 뭐 덴티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종목 찾는 연습들이 좀 필요하다. 다시 한번 좀 요약해 보자라면 낙폭과대 성장주 플러스 하나 더 얹어서 수출 데이터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예. 점점 우상향의 이런 종목들이 같은 경우는 단기 반등에 그치지 않을 것이고 좀 더 추가적인 룸이 남아있다라고 해석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낙폭과대주가 이제 반등 시점에 주목된다. 근데 낙폭과대 성장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답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장주들이 많이 떨어졌네요. 대표적인 낙폭과대 기업이네, 그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성장주라고 해서 이전처럼 무조건 거품이 아니라 실적이 나오는 성장주들도 있다. 예, 네. 그게 주목하는 건데. 그럼 이제 실적 얘기를 하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3월 지금 이제 하순이니까 3월 지나면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가시화될 텐데요. 예. 전반적인 실적 분위기 1분기 어떤지 또 그 가운데 좀 소위 이제 좋은 실적이 나올 만한 섹터는 어느 쪽입니까? 예. 최근 글로벌 이익이 다소 좀 올라가는 그런 업종들은 예. 1순위가 뭐냐면 IT예요. 반도체 업종이라고 봐도 되는데 뭐 최근에 뭐 일단 글로벌리 기업들을 먼저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서 애플. 오늘 LG 이노텍이 아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신고가 흐름을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뭐 애플, 엔비디아, 뭐 TSMC, 뭐 삼성전자, ASML, 자 이런 종목들이 거의 지금 실적에 대한 흐름을 좀 더 상향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단 반도체 쪽은 일단 합격점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여러 가지 좀 색깔들이 지금 녹여져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반도체만 바라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SK 하이닉스 베타 값이 좀 크게 나오는 상황들인 거고요. 아마 유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가 고점이냐 아니면 뭐 이번 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 주가 아니죠. 계속적으로 이 지정적 리스크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유가의 고점이 만약에 조정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화학 업종에 대한 이익도 양호할 것이다라는 좀 뷰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무래도 리오프닝 나오고 있지만 단순하게 리오프닝 종목들이 다 수혜는 아닙니다. 반드시 가격 전가될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을 옥석을 좀 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류 가격 그냥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음료 업종도 양호한 실적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리오프닝이 아까 앞서 설때 말씀드렸지만 건강관리 장비라든지 의료 장비 이쪽도 상향폭은 좋다라고 봐야 될 거 하고 게임 업종이 성장주 개념의 색깔이 매우 묻어 있는 그런 섹터인데요. 지금 실적 상향이 좀 관철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게임 업종도 이익 바닥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약간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낙폭과대 성장주. 근데 이제 낙폭과대라는 게 그야말로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거 과하잖아. 이게 이렇게까지 빠질 기업은 아니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네. 그게 이제 그 갭을 메우면 사실은 또 한계가 부닥칠 수 있어요. 네. 말씀하신 주도주군으로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고민이 있는 건데요. 그런 전략 부분은 좀 지금 얘기하면 또 좀 중복이 될 수 있어서 네. 지금 시황에 맞는 낙폭과대 성장주 가운데 박 차장님이 주목해 보라고 오늘 가주신 기업이 2개 있습니다. 여기를 좀 먼저 보고요. 예. 시간이 되면 전체적인 전략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게요. 눈여겨볼 만한 관심 기업이요. 네. 이 낙폭과대 성장주라고 해서 지금 계속 성장주에 너무 이렇게 올인될 필요도 없다. 너무 몰입하실 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 당장의 성적은 안 나오지만 오히려 향후에는 나올 것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최근에 단기물과 장기물의 금리만 보시더라도 단기물은 지금 보실 필요는 없어요. 장기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지금 성장주가 리바운딩할 수 있는 환경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에도 반드시 실적 모멘텀이
어느 정도 가미가 되는 기업들을 좀 압축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번 주,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저번 주 후미와 이번 주까지는 다소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섹터가 사실은 건설과 건자재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성장 플러스 실적까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사실 정책주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어요. 네. 지금 한 1,400억대 시총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CM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CM 사업이라고 하는 게 발주자가 건설 전문 관리자에게 일부 위탁 관리 발주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 PER이라는 개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고 올해도 한 20-30%의 매출 레벨업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레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PER이 한 올해 포워드로 봤을 때는 지금 뭐 화면에서는 지금 한 13배로 나오지만 실제로 포워드로 따지면 한 6, 7배밖에 안 되는 네. 근데 밸류에이션 매력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저희 화면에 나오는 거는 이제 지금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적어도 이제 한 연말까지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는 거죠. 포워드라는 거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2차 전지 쪽, 그다음에 반도체, 그러니까 2차 전지 쪽도 좀 잘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특히 동유럽 같은 경우에 공장을 증설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발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LG라든지 뭐 삼성, 그리고 또 수주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미글로벌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멘텀과 실적에 대한 상황은 좀 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가격대가 한 13,000원대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충분히 가격 메리트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라 IMS입니다. 이게 사실은 네. 조선 선박 기자재인데 이것도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작년에 수주가 한 800억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수주에 대한 목표치를 보니까 한 1,000억이 좀 넘습니다. 이 1,000억이라고 하는 게 에게 200억밖에 못 늘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 수주를 한 10년 데이터를 쭉 한번 훑어보니까 10년에 가장 큰 수주 목표가 올해 나올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선 기자재 중에서 이러한 밸류를 좀 찾기는 좀 없지 않다. 지금 시장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수준이니까. 또 하나 더 모멘텀 쪽에서 얘기하자면 광양에 예전에 한 500억 주고 산 부지가 있는데 그게 한 39만 평 돼요. 이런 해안 대지 이쪽 사업 운영도 잘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 두 종목을 하나 예시를 갖고 왔는데 이거 너무 저평가 가치주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적 현재 주가와 시가총액을 보면은 다소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지금 시가총액 가격대가 다소 좀 높게 평가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성장주로 매수하는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전략이 성장주에 가장 매우 잘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지금 다소 바닥에서 올라오는 리바운딩 흐름이 나오고 다시 꺼질 수 있는 흐름들이거든요. 하지만 다시 2차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바로 매력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여야 됩니다. 바로 일회성 실적이 아니라 점점 우상향할 수 있는 단계적 성장의 그런 시나리오들이 탑재된 그런 종목들도 성장주 개념에서 가치성을 부여할 수 있는 종목군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일테면 뭐 건설주, 건설 건자재 가운데 한미글로벌이 탑픽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네. 이제 뭐 GS건설, 현대건설, 뭐 시멘트 주는데 시장이 이제 계속 제한적이니까 새로운 걸 찾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먼저 가려져 있는 건 뭐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글로벌 같은 건설 사업 관리 이런 쪽으로선 또 독특한 회사입니다. 보고요. 뭐 조선 기자재도 사실 한라 IMS가 윗단에 있지는 않아요. 맞아요. 보면 네. 뭐 태웅이라든지 뭐 또 그런 쪽이 있는데요. 네. 이런 찾는 거죠, 계속. 그냥 네, 맞습니다. 찾는 노력으로 이제 두 기업을 대표적으로 한미글로벌, 한라 IMS 말씀하셨고요. 네. 전략 차원에서 조금만 더 여쭤보면 예. 지금 낙폭과대 단기적으로 충분히 관심 있다. 그다음에 리오프닝도 점차 이제 열리게 되면 순환매가 돌아서 그렇지 충분히 관심 있는데 네. 고민 있는 게 정책 관련주예요. 원전이나 건설이나 이런 게 쭉 올랐다가 쉬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다한 거냐 아니면 정책인데 다시 예. 좀 조정받을 때 사야 되느냐. 네.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게 방금 네. 매우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시장 성격과 시장 상황에 맞게끔 주도주 구도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이제 수급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네. 지금 우리 한국 시장이 단기 반등에 성공했는데 글로벌리 그 상승 반등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매우 수급적인 어떤 흐름, 외국인은 언제 도대체 돌아오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부각될 때는 비철금속 엔터 보험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 지수가 지지부진할 때는 방금 언급하셨듯이 정책주, 건설, 건자재 이쪽이 또 몰입하게 되는 그런 시장의 성격이 있고요.
또 다시 또 글로벌리 죄다 올라가는 그런 동반 상승 커플링 현상이 나올 때는 기관과 외국인과 기관이 또 집중될 수 있겠죠. 또 아주 스마트한 그 개인들은 또 매도하는 흐름들. 이럴 때는 뭐 게임이라든 2차전지, IT, 자동차가 더 자동차가 반등해줘야 지수가 좀 올라올 수 있는데 아직은 좀 불투명스럽습니다만 여전히 이렇게 시장 성격에 따라서 차별적인 흐름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완전 리스크를 회피해야 된다. 아니다, 리스크를 갖고 탑재해서 지금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전략이 아니라 시장의 성격에 따라서 민첩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올해는 그 목표 수익률을 너무 높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작게 잡으시되 아주 민첩하고 좀 제법 재빠르게 움직이셔야 아마 수익에 대한 재고가 좀 더 효자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네. 시황의 해설자들 오늘은 NH투자증권 나무서비스부 박지훈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박지훈의 히트맨이란 코너로 이제 카테고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박지훈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